부산의 한 공사 현장에서 43m 높이 80톤 무게의 중장비가 넘어져 주차돼 있던 차량을 덮쳤습니다. 당시 차 안에는 사람이 타고 있어서 하마터면 인명피해로 이어질 뻔했는데요. 사고 당시 영상을 단독으로 입수했습니다. 조진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평소처럼 차량과 사람들이 오가는 주차장입니다. 갑자기 거대한 중장비가 주차장 위로 쓰러지면서 승용차를 덮칩니다. 잠시 뒤 사람들이 놀라 달려오는 모습도 보입니다. 무게 80톤, 43m 높이의 항타기가 쓰러진 건 오늘 오전 9시쯤. 차 안에는 운전자도 타고 있었지만 차량 뒷범퍼가 파손되는 정도로 그쳤습니다. 하지만 항타기 길이가 조금만 더 길었으면 인명사고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뒤에 쿵 하는 소리를 듣고 자기 놀래가지고 차 안에 있다가 다시 나왔다가 다시 또 들어갔대요. 많이 놀리셨죠. 경찰은 공사 현장 지면이 고르지 못해 일어난 사고로 보고 있습니다. 땅이 무르다 보니 바닥에 철판을 깔고 황타기를 이동하는데 철판을 잘못 밟으면서 균형을 잃고 넘어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장에 기반이 약하니까 인증하니까 철판을 깔아놨는데 철판이 이런 기반에서 기울겠어요. 지난해 울산의 한 공사장에서는 37m짜리 항타기가 넘어져 원룸 건물 3곳을 덮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부주의가 큰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경찰과 노동청은 공사 현장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KNN 조준욱입니다. 부산에서 일본으로 가는 크루즈를 타고 가다 금괴를 바다에 던져 밀수를 시도하던 일당이 일본 수사당국에 적발됐습니다. 마치 영화 같은 일을 계획했던 건데 밀수하려던 금괴의 시가만 한화로 50억 원에 달했습니다. 최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바다에 던져놓은 금괴를 건져 큰 돈을 벌게 되는 어촌 해녀들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입니다. 영화와 똑같은 해상금괴 밀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부산과 일본 오사카를 오가는 크루즈를 이용해 금괴를 일본에 밀수하려던 일당 10명이 지난달 일본 수사당국에 붙잡힌 겁니다. 이 같은 소식은 일본 언론을 통해 뒤늦게 알려졌는데 일당 가운데는 한국인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홍콩에서 금괴를 한국으로 가져온 뒤 다시 일본으로 밀수를 계획했습니다. 오사카에 도착하기 직전 바다에 금괴를 던져놓고 미리 준비한 배들이 이를 챙기는 수법이었습니다. 밀수하려 한 금괴의 양은 40kg으로 한화 50억 원 상당. 정상적으로 일본에 가져가면 소비세로 10%, 5억 원을 내야 하기 때문에 이 같은 수법을 쓴 겁니다. 저희랑은 사실 전혀 관계가 없죠. 그게 손님이 가지고 탈 때 뭐 검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세관에서 해야 되는 문제인데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요. 일당이 배를 타고 출국할 때 금괴를 정상적으로 세관에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국 세관은 해당 금괴가 신고가 된 제품인 만큼 다른 나라에 밀수하려는 계획까지 파악하기엔 한계가 있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KNN 최혁규입니다. 올해는 유독 가을까지 이어진 늦더위에 비까지 많이 내리는 이상기후 현상이 심했는데요. 땅에서는 겨울철 작물들이 직격탄을 맞았고 바다에서는 물메기 같은 제철 생선이 거의 실종 상태라고 합니다. 이태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본격적인 수확기를 맞은 경남 남해의 시금치 밭입니다. 그런데 모두 잎이 누런 빛을 띠고 크기도 작습니다. 뿌리도 썩었습니다. 파종 시기인 지난 9월 비가 많이 내리면서 습해를 입은 겁니다. 남해군에서는 시금치 재배 면적 940헥타르 가운데 절반 정도 면적에서 습해가 발생했습니다. 지난해 이맘때와 비교하면 생산량도 30%나 줄었습니다. 상품성도 없어 대부분 폐기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농민들은 정부의 농업재해 인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조금씩은 있었는데 이렇게 많이 되기는 처음입니다. 마음이 아프죠. 아프지만 도리가 없습니다. 이런 사정은 시금치뿐 아닙니다. 마늘도 이미 피해가 현실화됐고 양파 등 다른 월동 작물들도 불안하긴 마찬가지입니다. 바다 역시 상황은 똑같습니다. 겨울철 남해 대표 어종인 물메기마저 올해는 도무지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워낙 귀하다 보니 물메기탕 한 그릇은 2, 3만 원 정도에 팔리고 있습니다. 해마다 줄어드는 것 같아요. 없어요. 그런 게 비싸. 지금 7만 5천 원 가요. 큰 거는 8만 원까지도 가고.
평소에 거래조차 잘 되지 않는 죽은 물메기도 한 마리에 5만 원까지 치솟았습니다. 그래도 물량이 없습니다. 여기에 겨울철 굴 가격 역시 회복이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탄핵 국면 등으로 소비 심리까지 얼어붙으면서 땅에서는 농민, 바다에서는 어민들의 한숨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KNN 이태훈입니다. 부산 부전역에서 서울 청량리역을 잇는 KTX 이음 중앙선이 오늘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포화 상태이던 경부선 수요를 충족시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걸로 예상됩니다. 하영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터널을 지나자 창밖으로 탁 트인 기장 바다가 보입니다. 오늘 첫 운행을 시작한 KTX 이음 중앙선입니다. 부산 부전역에서 출발해 경북 안동과 강원도 원주 등 내륙을 거쳐 서울 청량리역을 잇습니다. 고향이 안동이라서 왔다 갔다 했는데 원래는 기차로 가려면 경주에서 갈아타거나 그렇게 갔었는데 지금은 부전에 생겨서 바로 갈 수 있게 돼서 편해졌어요. 저도 직접 티켓을 구매해 열차에 직접 한번 타봤습니다. 다른 KTX를 탈 땐 한쪽 벽면에만 콘센트가 있어 충전이 불편하다는 의견이 많았는데 여기엔 보시는 것처럼 좌석마다 무선 충전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소요 시간은 약 4시간으로 기존 무궁화호보다 2시간가량 빨라졌습니다. 하루 왕복 3회 운행하는데 오늘 하루 상행과 하행 모두 매진을 기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KTX 이음 운행으로 부산 지역의 청년층 유입이 늘어날 거라고 전망합니다. 부전역이 부산 최대 번화가인 서면에 위치한 것도 요인으로 꼽힙니다. KTX하고 SRT 수요가 너무 많아서 포화된 상태였기 때문에 철도로 이동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젊은 사람들이에요. 소셜미디어 상에서 더 많은 콘텐츠들이 양산된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부산의 이미지나 이런 측면에서도 훨씬 더 도움을 많이. 부전역에서 강릉을 잇는 동해선도 다음 달 1일 개통을 앞두고 곧 예매에 들어가는 가운데 관광 수요를 만족할 수 있는 콘텐츠 개발에도 더 힘써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KNN 하영광입니다. 중소기업이 매출 규모가 커져 중견기업이 됐다면 축하받을 일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막상 중견기업이 되는 순간 지원 절벽에 부딪혀 어려움을 겪는 일도 많다고 하는데요. 이 소식은 김동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산업 부산물을 가공해 비료를 생산하는 중소기업입니다. 중소기업만 참여할 수 있는 품목 생산을 늘려나가며 효율적으로 공장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전체 생산 물량의 40%가량입니다. 이 업체는 곧 중견기업으로 분류되는데 기업 측은 기뻐하는 기색이 보이지 않습니다. 저희가 생산하고 있는 규산질 비료는 중소기업 제한 품목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중견기업으로 올라가게 되면 입찰에 제한을 받게 됩니다. 중소기업 매출액 상한선을 넘어섰기 때문입니다. 업종별 매출액 상한선을 두고 있는 중소기업 지정 현행법은 지난 2014년 정해진 기준입니다. 이 같은 중소기업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물가 상승에 따른 표면적인 매출 증가입니다. 물가 상승과 원부자재가 인상 등으로 매출 규모만 커진 경우입니다. 10년 전 기준에 발목 잡혀 세제 감면과 대출 지원 혜택에서 제외되고 참여 업종 제한 등으로 어려움을 하소연하는 업체들이 상당수입니다. 중소기업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중소기업 범위 기준을 이런 부분이라도 조속히 좀 이렇게 확대를 해줘갖고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면 지원 절벽에 부딪히는 게 현실입니다. 중소기업 중앙회 조사 결과 중소기업의 72%가 중소기업 범위 기준을 상향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고 가장 큰 이유로 인건비와 원자재값 등 생산 비용 증가를 꼽았습니다. 경제 성장률이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원자재가 상승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이제 그냥 숫자적으로는 커졌는데 중소기업의 범위를 벗어나 버리게 되는 거죠.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 물가 상승과 경제 규모에 걸맞는 중소기업 범위 조정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KNN 김동환입니다. 제2의 도시 부산의 시민들조차 큰 병이 생기면 서울병원을 찾을 정도로 의료 여건의 수도권 쏠림은 극심한데요.
전체 의사 4분의 1이 서울에 있는데 내년도 지역병원 전공의 지원은 사실상 없는 것과 다르지 않아 상황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민재 기자입니다. 내년 3월 수련을 시작하는 전공의 모집이 종료됐지만 통상 80% 수준이던 지원율은 8.7%에 그쳤습니다. 특히 필수 의료 진료과 지원율이 문제인데 산부인과는 0.5%, 소아 청소년과 2.4%, 응급의학과 3.1% 등 처참한 수준입니다. 부산 경남의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부산대병원은 75명을 뽑으려 했지만 단 1명만 지원했고 경상국립대병원은 지원자가 아예 없었습니다. 지금도 서울 지역 병원 환자의 40% 이상은 다른 지역에서 옵니다. 의료 인력도 환자도 그야말로 수도권 쏠림이 심각한 수준인 겁니다. 실제로 서울병원에 근무하는 의사는 전체의 28%, 수도권으로 범위를 넓히면 44.9%에 이릅니다. 반면 부산 경남은 합쳐도 10%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빅5라고 얘기하는 데들이 지방 의대를 졸업한 젊은 의사들을 쏙 빨아들인 블랙홀이 돼버렸던 거죠. 돈도 많고 인구도 많은 데 가서 병원을 하고 의사를 하려고 들지 지방에 가서 하려고 하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고령 인구가 많다 보니 부산 경남의 1인 평균 의료비 지출은 전국에서 5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많습니다. 서울을 오가는 기차값만 10만 원이 넘는데 결국 지역민들은 안 써도 될 돈까지 써가며 병원에 다녀야 하는 상황입니다. 교통비에다가 진료비에다가 하루 만에 또 되면 되지만 또 안 그러면 또 숙박도 해야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한숨부터 나올 것 같네요 지금. 탄핵 정국의 틈바구니에서 어느덧 논의가 뒷전으로 밀린 의료대란 사태. 골마가는 지역 의료의 상처를 치료할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KNN 이민재입니다. 경남도가 한국은행 경남본부 등 유관기관과 주요 기업 15곳과 함께 산업안정대책 태스크포스 회의를 갖고 탄핵 소추안 가결에 따른 지역경제 파장과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경남도는 아직까지는 수출 계약 취소나 자금 지원 중단 등의 차질은 없지만 탄핵 정국이 길어지면 해외 수출 상담 지연이나 환율 상승에 따른 계약 단가 재조정 요구 등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신속 대응을 위한 협조 체계를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가덕도 신공항의 성공과 공항 항만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부울경과 정부 등 6개 기관이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협약은 공항과 항만을 연계해 남부권을 글로벌 물류 거점으로 육성하고 초강력 경제권을 형성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협약 체결 기관들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30여 개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가덕도 신공항 거버넌스 협의체를 구성해 관련 사업을 발굴할 계획입니다. 부산에 국내 첫 육상 스마트 연어 양식장이 지어졌습니다. 부산시와 민간 사업자인 에코 아쿠아팜은 국비 포함 400억 원을 들여 국립부경대 수산과학연구소에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를 만들고 오늘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연간 최대 500톤가량의 연어 양식이 가능한 스마트 양식장에선 오는 26년 출하를 목표로 현재 바란란 생육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창원시 산하 창원시설공단에서 관리하는 진해 국민체육센터 수영장에서 유충으로 의심되는 작은 생물이 발견돼 원인 조사에 나섰습니다. 창원시설공단은 어제 저녁 6시쯤 수영 강사가 수영장 유아풀에서 작은 생물 3마리를 발견해 임시 휴장에 들어가는 한편 국립생물자원관에 생물 검사를 의뢰하고 수질관리 설비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경남 내륙 지역에 눈비 소식이 있습니다. 경남 서부 내륙에 1cm에서 많게는 최대 5cm의 눈이 내려 쌓이겠고요. 또 중부 내륙 지역에도 1cm 안팎의 적설이 예상됩니다. 반면 동쪽 지역은 여전히 대기가 무척 건조합니다. 부산과 창원, 김해에는 건조특보가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만큼 화재 사고 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부산은 오늘과 비슷한 추위가 나타나겠는데요. 낮부터는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겠고 특히 모레 아침에는 부산의 기온이 영하 2도 선까지 뚝 떨어져서 춥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오후 사이 전국 대부분 지역에 눈이나 비가 내리겠고요. 특히 중부지방에는 많은 눈이 쏟아지겠습니다.
내일 내륙 지역의 아침 추위는 잠시 주춤하겠지만 낮 기온은 진주와 사천 7도, 거창 4도로 오늘보다 1도에서 5도가량 낮겠습니다. 창원의 아침 기온은 2도, 밀양은 영하 2도 선에서 출발하겠고요. 중부 지역의 낮 기온은 8도 안팎을 보이겠습니다. 내일 아침 부산은 4도, 김해와 양산 1도를 보이겠고요. 낮 기온은 부산 9도, 김해와 양산 8도가 예상됩니다. 내일 오전부터 먼 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발효되겠고 물결은 최고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아침에도 영하권 추위가 나타나겠고요. 성탄절에는 대체로 맑은 날 속에서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